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북자키입니다.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 우회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엄마의 일기는 1962년부터 53년 동안 민혜 작가의 어머니가 쓴 일기입니다. 민혜 작가는 수필지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 저자입니다. 53년 일기를 엮은 책은 어머니의 불입니다. 어머니의 불은 우수도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62년 3월 14일 아침부터 날씨가 푸근하다. 애들이 벗어놓은 속내일을 하나하나 빨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가도 손이 시리지 않은 걸 보면 날씨가 퍽이나 푸근한 모양이다. 수기가 들어온다. 독감으로 휴학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왔다. 점심때가 되고 보니 내 것은 없다. 애들만 먹이기 위해 충무로 사는 덕잔으로 분값을 받으러 갔다. 고모가 왔다고 우동을 시켜줘. 점심은 얻어먹은 셈이다. 돈을 받아 집으로 왔다. 날이 점점 흐려진다. 바람이 불며 굵직한 비가 우수수 쏟아진다. 오랜만에 오는 비다.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처럼 쏟아진다. 내 억울한 눈물 대신 빗물이 내리는 건지 모른다. 수기와 열이가 싸운다. 가만히 있으니 서로 때리고 욕을 하여 나는 오랜만에 매체를 들고 몇 번 때렸다. 잘 먹이지도 못하는 어린 것을 때리기가 애처로웠다. 그러나 매를 안 들 수가 없었다. 막내이며 아들인 동생과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6탄에 육도문자까지 날리며 싸웠단다. 무슨 일이었을까? 1962년 3월 15일 날이 쌀쌀해졌다. 몸이 늙는 탓인지 아랫목에 누워있는 게 편하다. 아침상을 숙이 덜어 치우라고 하였더니 어제 저녁에 매를 맞은 숙은 이제까지 골이 안 풀렸다. 대답 없는 숙에게 나는 자꾸만 치우라고 소리를 쳤다. 숙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앵그랑댕그랑 하더니 놓쳐 항아리 뚜껑을 쪽 갈라놓았다.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걸 꾹꾹 참았다.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차비 줄 테니 놀러 오라고 한다. 열이가 독감 알려라. 외출을 못해서 퍽 나가고 싶어 한다. 열이와 둘이 가서 점심 먹고 오랜만에 언니와 조용히 얘기를 나누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왔다. 저녁을 부지런히 해먹고 내 식구가 나란히 누웠다. 제각기 장래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희망찬 소리를 한다. 나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암만 성공해야지 하고 말고 그래야 내 가슴속 못이 풀릴 거야. 진이는 인물이 작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겠고 숙은 인물이 풍부해서 맏며느리 감이라는 평이 많다. 열이는 너무 얌전해서 걱정. 그러나 공부는 다들 잘한다. 아침이면 삼남매가 책가방 들고 학교로 가는 모양을 볼 때마다 나는 남산동 길이 꽉 찬 것처럼 마음이 흐뭇하다. 큰딸과 작은딸에 대한 엄마의 인물평이 재미있다. 인물이 작다. 인물이 풍부하다. 그 대목을 읽다 말고 혼자 크게 웃었다. 일기의 다른 부분을 보니 이 무렵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여자를 얻어 딴살림을 하는 중이니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라는 양가감정 사이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1962년 4월 6일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는 계절을 재촉하는 비인지도 모른다. 나는 비를 맞아가며 시민증 관계로 중부경찰서로 갔다. 정문에 들어가니까 안내 순경이 신분증 없는 사람은 기다리라고 한다. 나는 우두커니 한 구석에 있다가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지시대로 들어가서 자신 있게 87년도에 있을 거라고 했더니 명부를 주기에 찾아보았다. 도산분이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박혀있는 걸 보니 어찌나 반가운지 나도 어엿한 대안의 여성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나도 여성의 의무를 다하고 한 가정을 위해 이토록 고생하건만 인간 대접을 받을 길은 없었다. 고귀한 대접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어여시 있는 내 환경은 너무도 비참해, 서러워, 억울해. 시시때때로 여색에 빠져있는 그 모양이 한심해. 머리털은 희끗희끗해가지고 있는 꼴 불쌍해. 금요일은 십자가의 길 기도인 성로 신공하는 날이기에 오늘은 괴로운 심중을 예수님 성로를 생각하며 잊어보려고 성당을 갔다. 성당에 발을 들여놓고 제대를 향히 쳐다보니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며 죄인을 굽어 살피소서 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온다. 나의 기둥이시오, 벗이 되어주신 영혼의 어머니여, 외로워 몸부림치는 죄인을 살리소서 하고 비는 게 내 버릇인지 모른다. 오늘의 신공은 가정평화를 위해 바치기로 하였다. 낮에 잠깐 들른 남편은 돈 달라고 온 모양이다. 그러나 줄 돈도 없지만
내게 돈 한 푼 안 주고 이제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하니 참 따분한 노릇이다. 나를 그처럼 미워하고 걱정도 안 해주고 돈만 달라는 그 심정은 얼마나 뻔뻔한가. 친정에 다녀온 언니를 도남동에 가서 만나보았다. 모두 다 내 근심을 하신다니 염치 없는 불효 여식은 끝끝내 불효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짓거리며 쏟아지는 눈물을 거두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그처럼 염려해 주시건만 왜 이다지도 불행의 장막이 앞을 가릴까요?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귀여운 딸인데 비운의 장막이란 사정이 없는 모양이죠. 외로운 나이벗 오늘도 굿바이 벗이 나보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눈 감아도 잠은 안 와요. 이유는 과거를 그리며 고독을 못 푸른 탓이겠지요. 어머 벌써 자정이 지났네. 친정엄마의 이름은 도성분. 그나마 이름을 알게 된 건 국민학교에 입학되었다고 한다. 그전엔 언년이 갓난이로 불렸는데 외할아버지는 딸 셋을 낳아 분하다고 상분이라 지어놓고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국민학교에 입학때가 가까워지자 알려주셨다고 한다. 1962년 4월 7일 그칠 줄 모르는 봄비는 누구의 슬픔을 대신하여 내리는가 보다. 낙숫물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매처롭게 보인다. 4일부터 보리밥으로 때운 지 오늘이 사흘째. 출추하여 아무것도 없는 다락만 뒤지기 마련이다. 남편은 어제 짜증이나 부리더니 갈 때는 돈 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하지만 어제는 처음으로 거절하고 주지 않았다. 사실 줄 돈도 없지만 욕이나 실컷 하고 돈 달라면 무슨 기분으로 또 무슨 마음으로 없는 돈을 주고 싶을까. 비윗살도 참 좋은 사람이다. 독수공방 홀로 앉아 공상만 하다가 버선이나 기워 신자 하고 기우기 시작하여 겨우 한 켤레를 기워놓았다. 큰일이나 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라디오에서 춤가락이 흘러나온다. 일어나서 나도 거울을 보며 춤을 추어본다. 과연 흥겨운 춤가락이었다. 그러나 춤가락도 순간적 고민은 덜어지지 않는다. 어항에서 놀던 금붕어가 빳빳하게 죽었는데 산붕어가 죽은 붕어를 뜯어먹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귀여운 진이, 숲, 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죽으면 금붕어 마냥 빳빳하게 죽겠지. 그럼 나보고 무섭다고 하겠지.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곳이 죽음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안다.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이만 굿바이. 지금까지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오해였습니다.